성중실록 141권 성중 13년 5월 28일 병신 첫번째 기사 1480년 명상화 18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실록 141권 성중 13년 5월 28일 병신 두번째 기사 1480년 명상화 18년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손계량의 안주 목사 때의 박이 한 연우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지난 무술년에 정창선 한 명의 심해가 의논하기를 안주 목사 손계량은 이름이 비록 무신이나 실로 무죄가 없으니 창건대 이를 고치게 하소서 하여 즉시 바꿀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였다.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할 것을 명하니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호는 의논하기를 충청도의 수사는 비록 그다지 기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손계량은 무죄가 부족하니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사헌 윤필상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손계량이 비록 무죄가 타기하지는 않더라도 출신이 내금 위였고 위가 이품이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충청 수영은 곧 내지이므로 기묘한 것이 아니니 시험해보고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이 생각하기에는 손계량의 사람된 무죄는 진실로 부족하지만 출신이 무고이고 또 중과에 미쳤으며 일찍이 경원부사가 되었고 또 오진의 첨절제사가 되어 역시가 이미 있습니다. 역시가 이미 많습니다. 하물며 충청도는 그다지 기묘한 것도 아니니 역시 좋기 충분할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손계량의 사람됨은 신은 평소에 알지 못합니다마는 만약 무예가 짧다는 것으로 버린다면 사람을 쓰는 도리를 잃은 듯 합니다. 군사를 써서 재승하는 데에 어찌 반드시 활을 잘 쏘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인품 여하를 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윤사헌 등의 의논을 따랐다. 박의는 논박하여 의논합니다. 재승은 승리를 거둡니다. 성중실록 141권 성중 13년 5월 28일 병신 세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이 치게 하기를 강계의 채탐인 이완 등이 압록강 가에서 야인 3사람을 만나 한 사람을 사살하고 2사람을 쏘아 맞췄습니다 하니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헌 홍응 윤호는 의논하기를 자성 우위의 여연 무창을 혁파한 뒤에 야인들이 전렵으로서 칭택하고 내왕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절도사로 하여금 매양 춘추를 당하여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도사가 한 번도 순심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은 가죽배를 만들어 타고 우리 땅에 와서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완 김정보 등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와서 사냥하는 곳에 길이 생겼다고 하니 연속 탐후해서 대비하지 아니할 수 없고 더구나 이제 저 사람들이 비살되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음악의 방비를 더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창선 등의 의논과 같습니다. 다만 이완 등에게 상주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하였으며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세조 때 우예 무창 여연 등지를 혁파하고 그 뒤에 자승이 고단함으로 따라서 이를 파했는데 자승으로부터 무창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고자들도 아울러 모두 파한 것입니다. 무창은 영안도의 삼수와 더불어 접경했고 이 등제는 초서피가 많이 생산되어 야인의 내왕이 염려스러웠으므로 절도사로 하여금 왕래에 순심하게 하였던 것인데 그 뒤에 편장이 봉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나이 야인들의 내왕이 저희 마음대로였습니다. 절도사로 하여금 군용을 장하게 하여 때때로 순심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유죄할 수 있게 하고 혹은 나조를 보내어 비밀이 후망하여 적의 술색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완 등이 적의 배를 부수고 적을 죽였으니 비록 이것이 조그마한 수고이지만은 그 공을 기록하여 뒷사람을 권장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성경시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8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 극기운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이 사람을 보내어 적선을 파손시키고 또 저들을 사살한 원인을 알았다. 다만 자성 위에 여연 무창을 혁파한 뒤에 야인이 내왕하면서 전력할 것을 염려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춘추로 군사를 엄하게 하여 순심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절도사가 봉행하지 아니하여 저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어 내왕하게 하여 드디어 계류를 이루게 데까지 이르렀으니 심히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부터는 매양 춘추를 당하여 절도사가 군용을 웅장하게 하여 순심하고 간혹 채탐을 보내어 비밀이 순초하게 하여 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 옳다. 또 이제 저 사람들이 집회를 해서 분한 마음을 먹고 돌아갔으니 어찌 보복할 계책을 품지 않겠느냐. 지금은 강물이 창이라 가히 염려될 것이 없을 듯하나 적의 꾀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미리 방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어하는 모든 일은 경이 다반으로 조치하여 소우하게 되지 않게 하라 하였다. 계류는 오솔길이다. 성종시록 141권 성종 13년 5월 2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계사람 어모장군 이완 및 강계의 군관 김정보에게 각각 장전 1부와 활 한 장씩을 하사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영도는 이상에게 명하여 정형조 강자순이 취첩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순 한명의 심해 윤호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이징 이오는 모두 사족인데도 재물을 탐하여 염치를 잊어버리고서 딸과 누이가 정현조와 강자순이 첩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고 정현조와 강자순은 법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방자하여 사족을 첩으로 삼았으니 출국하여 통렬하게 징계하고 이의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잉첩이 되었으니 누가 구태여 장가들을 아내로 삼겠습니까? 만약 여자의 집에서 이혼하고자 아니하고 첩이 된 것을 달갑게 여긴다면 여자 집안의 정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정현조 강자순 이징 이오는 법으로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부녀는 무엇이 죄가 된다고 이를 이혼시켜서 의지할 데가 없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화기를 상하게 하고 재앙을 부르게 되는 일단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이징 이후 정현조 강자순을 진실로 마땅히 논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전지를 내리시어 그 소생을 서울로 논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첩이므로 모름지기 이혼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강자순의 일은 10년 전에 있었으니 천시와 인사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현조의 근일의 일을 대강 논하여 조금도 차감하지 아니하면 또한 가긍한 일입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재취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현조와 강자순이 사족을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면 진실로 마땅히 이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취한 절차를 버려두고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식을 갖춘 형제이 현저하지 못하고 그 처음에 품은 마음을 비록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전지를 내려 첩으로서 논하라고 하셨으며 이미 명목상 첩이 되었으면 예대로 마땅히 거느려야 할 것이지 지금 이혼시킨다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징 등은 모두 사족으로서 딸과 누이를 남에게 줘 첩을 삼도록 해서 의관을 오염시켰고 정현조와 강자순은 사족의 여자를 임의로 첩으로 삼아 분수를 범하고 예의에 벗어났으니 이는 죄줄만 합니다 하였는데 내버려 두도록 명하였다. 성종시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강기손 사간 김경조가 송계량의 직임을 갈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대저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술이 바르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쓸 것이며 만일 정대하다고 하면
재주가 모자란 것으로서 다루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더니 혹은 시험을 해보고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바꾸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강기손이 말하기를 사람을 쓰는 대로 마땅히 그 심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를 갖추지 아니한 자를 장수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승평하지만은 불의의 변란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송기량은 연로하여 비록 시험해본다 하더라도 장래에 기대가 없습니다. 전일에 성상께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물리치고 신정을 썼지만 신정은 마침내 그 간수를 덮어두지 못했습니다. 신등이 아래는 바는 신등의 사이가 아니고 역시 공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송계량에게만 절도의 직임을 맡기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신정을 시험해 보았더니 과연 심술이 바르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준 것인데 어찌 아직 시험도 해보지 않고 미리 그 옳지 않음을 헤아리겠는가? 한갓 재주가 모자란다는 것으로서 가볍게 버리는 것이 어찌 사람을 쓰는 도리라 하겠는가 하였다. 김경조가 또 아뢰기를 유생이 절에 다니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대전에 실려 있는데 이제 또 두 번의 식년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하셨으니 상상께서 평소에 부처를 숭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람들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전제를 보고는 어찌 선하께서 숭신하지 아니한다고 이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어찌 불교를 숭상하여서 이와 같이 하였느냐? 유생이 어렸을 때 공맹의 도를 배우는 것은 장성하여서 임금을 돕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에 올라가서 승인을 구타하여 다치게 하는 것이 어찌 그 도리 이겠으며 중만이 유독 우리 백성이 아닌가? 대전의 법이 비록 엄하다 하더라도 일찍이 한 사람도 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는 반드시 세도 있는 집의 자제가 국가에서 불도를 맺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절에 올라가서 횡행하지만 법사에서도 광동으로 가볍게 논하며 만약 나이가 차지 않았으면 다만 속만 거두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행동이 더욱 심하였던 것이다. 유생으로서 독서하는 것은 과거에 오르고자 하는 것인데 벌이 반드시 제 몸에 절실한 연후에야 두려워서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유생을 징계하는 데는 증거시키는 것만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강기손이 말하기를 부녀와 유생이 절에 다니는 것은 유리 같은데 유생에게만 죄를 가했으니 그렇다고 하면 부녀가 절에 다니는 것이 도리어 유생이 절에 다니는 것보다 가볍다는 것입니까? 전일에 광동들이 우연히 원각사에 들어갔다가 잠시 중학조를 때렸다고 하였는데 이 중을 위해서 유생에게 과거 응시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 중을 위해서 전지를 내린 것이 아니다. 법을 범한 자가 많으면 검제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김경조가 말하기를 우리 도는 이단과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인데 중 때문에 유생을 벌죄주는 것은 저쪽을 억제하고 우리 도를 높이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맞지.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일 기행 두 번째 기사 돈용부 정, 민, 영견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제한대군 이현은 버렸던 아내 김씨와 임의로 다시 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로 하여금 집에 돌아오게 했는데 이제 여러 이웃 사람에게 물으니 그 말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는 반드시 현의 집안과 부동한 것이니 청컨대 끝까지 국문화의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이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선이 의논하기를 현이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혼한 아내와 다시 합하였으니 조율하여 과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명의 이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씨가 돌아온 날짜와 시간을 대군의 종은 19일 새벽이라고 말하고 결의는 19일 저녁 땅거미가 질 때라고 말하니 말이 비록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종은 법으로 공문할 수 없는 데에 해당되니 종을 이미 공문하지 못하게 되면 결의만 형신할 수 없을 것이며 현이 이미 환송시켰다고 대답했으니 헛된 말이라고 할 수 없고
만약 헛된 말이라고 한다면 끝내는 당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대로 두고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두 곳의 초사가 새벽과 저녁이 각각 다를 뿐인데 이것으로 형신하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김수말에게 물으면 어찌 감히 교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동하여 숨기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김씨가 집에 돌아온 것이 19일이었으나 다만 새벽과 저녁이라는 말이 각각 다른 것이었지 좋기 대체에 관계되겠습니까? 비록 되버려 둔다 하더라도 해로움이 없겠습니다. 하니 심해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손순효를 자한대부 공조 판서로 노공필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이세좌를 좌승지로 성준을 우승지로 김세적을 좌부승지로 강자평을 우부승지로 양찬을 동부승지로 이세필을 통정대부 사관은 대사관으로 이길보를 가선대부 경기관찰사로 변처리영을 통정대부 정주 목사로 김순도를 통정대부 창성도호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사관 이세필과 장령 이세광이와 사례기를 사헌부와 사관노는 직책이 일체와 같은데 형이 대사관이 되고 아우가 장령이 되었으니 마음에 매우 변치 못합니다. 하니 이세광을 갈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윤석보와 예조 조아랑 김수동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이제 양맥이 이미 익었고 우택이 또한 족한데 어선을 줄여서 다만 7가지만 올리게 하니 신등은 마음에 편치 못합니다. 청컨대 복선하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반찬은 많은데 있지 않고 입에 맞으면 그만이다. 또 외방의 우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안초를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안처량을 통운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김순명을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이장손을 통정대부 창성도호부사로 이경동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김경조 장령 허황이 유생으로서 절에 다니는 자에게 과거 응시를 정제하게 한 전제를 거두어 줄 것을 청한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유생이 절에 다니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미 대전에 있는데 또 전제를 내렸으니 과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동지사 이승소는 말하기를 옛날 세종조로부터 유생들이 많이 절에 올라가서 독서를 한 것은 한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절에 다니는 건법이 이미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또 전제를 내렸으니 이것이 대간이 말한 까닭입니다. 하고 지독한 선거는 말하기를 전지가 비록 윤당하다고 하더라도 근래 유생의 수죄는 전지에 내린 데에 기인된 것이므로 신등은 의욕스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고 김경조는 말하기를 전지를 내리신 데 대한 편부를 청컨대 널리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도다 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5일 임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은과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이제는 우특이 부족하지 않으니 청컨대 복선하고 복전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다른 도에는 약간의 우택이 있으나 다만 평안도와 황해도의 두 도는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지난해는 비록 흉년이었지만은 적저가 있어 구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또 가물게 되어 우리 백성들의 생활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하자 홍응 등이 아뢰기를 연일에 비가 내리니 아마 반드시 두루 퍼질 것인데 어찌 평안도 황해도 두 도에만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따르겠다 하고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우택이 두루 풍족하고 재상들이 정전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내가 아무쪼록 따르겠다. 그리고 반찬은 9그릇만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5일 애민 두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내섬시 주부 강학손이 감찰 강응형과 서로 hir난함으로 본부에서 한문하였으나 강학손이 한감에서 굴복하지 아니하니 창건대 형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이것으로서 조사를 장신하겠느냐. 사정도 애매하니 내버려 두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강학손은 강희명의 아들인데 그 아비의 세력을 믿고 벼슬길에 올라 교만하고 방종함이 형용할 수 없었는데 뒤에 장려원 사평이 되어 뇌물을 받고 법에 저촉되었으므로 폐기되어 쓰이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5일 이민 세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가 대왕 대비 전에 문안드렸는데 대왕 대비가 편찮았기 때문이었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6일 계미호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역원 제조와 함께 아뢰기를 외워와 여진어를 학습하는 문신의 권과 절목입니다. 1. 외서와 여진서를 각각 권질의 다소대로 강의관의 상례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 읽은 뒤에 제조가 3곳을 고강하는데 모두 통한 자에게는 전경, 문신의 예의에 의하여 1고를 인준해주고 그 중에 학업을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는 자는 혹은 그 가동을 가두거나 혹은 근수를 회수하게 하며 3가지 책을 연속해서 3곳을 모두 통하지 못하면 1고를 깎을 것입니다. 1. 강의학관의 예에 의하여 매달 15일은 본사에 출근하고 15일은 강의청에 출근하게 하되 어기는 자는 제조가 규철하여 그 중에 태만이 더욱 심한 자는 계문하여 파출하게 할 것입니다. 1. 각각 그 어학의 훈도에게 분속시켜 학업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하니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강창손, 윤사헌, 홍흥, 윤호는 의논하기를 외의 통사라면 마등의 삼포 안에서 외의에 정숙한 자를 가릴 것이고 여진의 통사람은 또한 육진 안에서 그들의 본고장 말에 정숙한 자를 가려서 보내야 할 것이며 한어는 본시 유자의 말인데 문신이 오히려 천하다고 생각하여 강습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외나 여진에 분속시켜 다른 종류의 사람에게 사사하라고 한다면 더욱 즐겁게 여기지 아니하여 마침내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니 문신에게는 강습을 시키지 말게 하소서 하고 한 명의 심의 노사신 등이 의논하기를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한 명의 등의 의논에 의거하도록 명하고 또 정창손 등의 의논에 의하여 삼포와 육진 안에 저희들 본고장 말에 정숙한 자를 가려서 통사에 대비하라고 명하였다. 전경은 문신과 무신에게 궁중에서 보이는 강독시험이다. 정월 4월 7월 10월에 임금이 몸소 임하여 시험하는데 문신인 경우는 통훈대부 이하의 37세 미만인 사람에게 5경 중에서 한 책을 인문으로 시험하였으며 무신인 경우에는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동반서반의 실직에 있거나 현재 군문의 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 뽑아 무경 7서 중에서 한 책을 인문으로 시험하였다. 근수는 종친남 백관에게 나라에서 내려주던 관아의 구종이다. 관원이 외출할 때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고 풍계에 따라 인원의 수가 정해져 있었다. 학관은 강습받는 관원이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7일 갑진 첫번째 기사. 건주의 야인 이매류 등 30인이 만포 강변에 와서 기순하기를 청하므로 영도년 이상과 병조에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저 사람들이 비록 기순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무리를 지어 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기순하는 일은 3, 4인으로 하여금 와서 고하게 하는 것이 옳다. 무엇 때문에 반드시 수십인이 무리를 지어 오느냐 하고 만약 본도를 격려해 서울에 올라가서 숙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굳이 거절하지 말고 한두 사람이 상경토록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심해 윤사한 윤호는 의논하기를 야인들이 기순한다고 우리 그러면서 굳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변장은 군사를 엄하게 정비하여 기다리다가 청하는 물건을 후하게 주어서 위무하여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전의 수혐이 있으므로 적의 꾀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평안도의 길은 왕래를 허락하는 것이 불가할 것이고 길은 영안도를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홍은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황성평은 만포의 고산리와 위원 등지에서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환히 바라보이고 가리운 것이 없어 저 사람들이 무리를 만들어 나와서 여러 곳에 나눠 머물면서 며칠 동안 사냥을 하니 두려워하고 거리낌이 없는 것을 알만합니다. 저들이 만약 이용할 만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여름철을 당하여 농민이 덜에 깔려 있는데 비록 강물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말탄 자가 비선으로 가만히 와서 조략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니 연강의 여러 진으로 하여금 방어를 더욱 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조조의 동창 보화도 등의 추장에게 평안도를 격려하여 올라올 것을 허락하였는데 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고사를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만포 관계로부터 적 유령을 격려하게 되면 그 사이는 산이 높고 물이 험해서 평탄한 길이 아니고 지나는 주부 군현의 관과 역이 튼튼하여 또한 영안도에 못지 아니하니 저들이 허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마는 저들이 만약 지성으로 기순한다고 하면 3, 4인씩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평안도는 근래 계속하여 흉황을 만났고 또 중국 사신의 내왕이 있어 영로가 피폐하였는데 한번 그 길을 열어놓으면 저들이 올라와서 숙배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발길이 계속되고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전송하고 공존하는 패단이 능히 지탱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저들이 만약 다시 오기를 청한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들이 건간에 나오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닌데 모두 타력을 위한 것이니 성심으로 기순한 자라면 진실로 이와 같겠느냐. 수장 달하니 친히 온다면 내가 마땅히 치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가지고 추장에게 설명해 주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저들의 오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고 번번이 인원수가 3, 40명을 밑돌지 않는데 어떻게 요구하는 물건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신주 이 맹자 유수는 의논하기를 이 거우등이 비록 기순을 일컫는다 하더라도 그가 오는 것은 모두 사냥 때문이고 성심의 여부는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 사람들이 속임수는 헤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순한다고 칭탁하면서 실제로는 몰래 엿본다는 것도 의심할 만한 것이니 변경의 방비를 전보다 더 엄하게 해야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계속하여 오는 자가 있으면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여러 번 기순한다고 일컬었으나 모두 사냥을 위한 것이고 성의를 보기가 어려운데 너희 추장 달한이 오지 않으니 어찌 너희들의 말을 믿겠느냐고 이같이 말하면서 그 실정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저들이 때를 지어 내두한다면 한없는 욕구를 진실로 다 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이 뒤에 오는 자가 있거든 3, 4인이 강을 건너가서 접대하게 하여 그 사정을 살피고 요구하는 물건은 사람 수를 헤아려서 간략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급하여 보내는 것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평안도의 일로는 피폐하였으니 저 사람들을 치료는 진실로 허락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우리나라가 야인과 교통하는 것을 중국이 옳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세조 때 이미 중국 조정의 견책이 있었으며 이 길은 곧 중국 사신이 왕래하면서 격려하는 곳인데 만약 성심으로 기순하고자 한다면 본래 영안도 일로가 있으니 이로써 설명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오구성지 강자평이 사헌부의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적성사람 봉사온이 자기의 계집종 승가이를 취하여 첩을 삼아서 딸 사덕을 낳았습니다. 다만 봉사온이 제 손으로 이름을 강년의 호구 및 한성부의 장적 안에 써넣으면서 모두 사덕을 비자라고 일컬었는데 이건 이제 한갓 정모 신스가 가옹의 골육이라고 말한 것만을 믿고 첩이 나은 것으로 논하려고 하니 실로 근거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어떤가 하자 주와 승지 이 쇠자가 아뢰기를 비록 실제로 첩의 딸이라 하더라도 그 아비가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한갓 후처 신씨의 말만으로 첩이 낳은 것이라고 논하여 종량하게 하는 것은 어리게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그 아비가 비록 한때 미화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가 첩의 소생인데 만약 계집종으로 논한다면 반드시 원역함이 있을 것이니 영돈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렇다. 기자는 계집종이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8일 을사 두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처음에 이번 가을에 궁궐을 수리하고자 하여 재용을 이미 모아 놓았는데 다만 지난해에 실롱을 하였고 금년에도 아직 알 수 없으니 제목이 3, 4년을 경과하더라도 썩지 않는다고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썩지 않는다면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도승진 오공필 등이 다 같은 말로 아뢰기를 시굴 거영은 옛사람이 비난한 것인데 성상의 하교가 매우 좋습니다. 다만 도감 제조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조를 명수하여 물었다. 한계손 김경광이 아뢰기를 금년에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목이 반드시 썩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양편 뜻을 가지고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창성 홍응은 의논하기를 춘추에 새로 남문을 짓는 것을 시굴거영이라고 비난하였으니 무릇 큰 역사를 일으키려면 해의 풍흉을 보아서 해야 합니다. 금년에 크게 풍년이 든다면 명년이 바로 길년일 것이므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금년도 만약 전년과 같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을 움직여 거사하는 것이 옳지 못할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흉년에 백성을 모아서 굶주림을 구제하는 데는 차라리 곡식을 소비하여 영선에 힘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지만 어찌 이와 같은 큰 역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주례에 흉찰에 역정이 없다는 것은 밀력을 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제목이 썩어 상한다고 하면 두껍게 덮어서 2, 3년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심현은 의논하기를 송나라 때 흉년 든 해에 범중언 엄이 말하기를 만약 불사를 영선하는 자가 있다면 모름지기 금하지 말라.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팽배와 대졸에게는 비록 역사시키지 않더라도 예대로 모두 요를 지급하여 하고 또 제목은 해가 오래되어 썩게 되면 다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명년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제영선을 하는 데에 있어 길년은 얻기가 어렵고 제목이 만약 썩으면 다시 준비하는 배단도 또한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금년의 농사가 만약 흉년이 아니면 팽배 대줄만을 부려 수리하도록 하여 배단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시굴 거영은 예나 지금이나 경계하는 바입니다. 지난해의 흉년으로 백성들이 아직 소복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시의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궁궐이 기울어지고 무너졌으니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역사할 사람도 모두 번성한 정병으로서 급료를 받는 대조리니 이는 한수와 같아 농사꾼을 발동시키는 것이 아닌데 어찌 해가 백성에게 미치겠습니까? 제목이 이미 준비되어서 썩는 것도 염려스러우니 내년에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전년의 흉년과 같게 되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어려울 듯하니 추수 때의 농사 풍흉을 보아 역사를 시키든지 미루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흉년이 들어 곡실이 여물지 아니하면 취마가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사시도
군사를 쉬게 하며 지도도 제하지 아니하고 제사도 차리지 아니하며 선두가 반찬을 장만하지 아니하고 좌우에 널려 있어도 챙기지 아니하며 대부가 양육을 먹지 아니하고 선비가 술을 마셔도 즐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모조리 실롱하여 공사에 저축한 것을 모두 써버렸으니 금년에 농사가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큰 역사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흉년에 백성을 부리어 영선을 하는 것은 빈한하고 무식한 백성을 모아 관에서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궁궐의 수리는 큰 역사인데 대졸은 월봉을 받지만은 어찌 대졸만을 쓰겠습니까? 반드시 정병을 함께 부려야 할 것인데 정병에게 어찌 요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준비된 제목은 해가 오래되면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록 염려되기는 하나 밀력이 장차 공공해지는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어느 것을 중하게 여기고 어느 것을 가볍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지금 수리도감에서 그 지목을 높이 하고 두껍게 덮어 씌워 수년을 경과하면서 백성의 힘이 소복되기를 기다려 역사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시골거영은 시대가 어려운데 도리어 사치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 한세가에 지난해 지나라에서 의양을 빼앗기고 금년에는 가문이 들었는데 서우가 이러한 식의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급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더욱 사치하니 이것이 시골거영이다 하였다. 흉찰은 기근과 병이 유행하는 때이다. 팽배는 오이의 하나인 호분이에 소속된 잡종 군직이다. 취마는 말을 맡은 관리이다. 양육은 기름진 고기이다. 음식은 나라에서 주는 부조미이다. 지목은 버팀목을 말한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덕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한 명의 심에 연사한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봉사온의 첩의 소생이라는 것과 노비전지 문기는 봉사온이 만든 것이 아니고 봉사온이 죽은 뒤에 그 안에 신씨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옹의 골육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다른 첩의 소생이라는 예의 말이 아니니 어찌 사덕이 노자와 통관한 것을 죄로 삼아 그렇게 한 것이겠으며 봉사온의 호구단자 및 한승부의 장적에 첩이 낳은 열에 두지 아니한 것도 이것을 흠으로써 여겨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승신과 봉장을 한문하여 대답한 것에도 분명하고 자세하니 봉사온의 딸이 아니라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봉사온의 호구 단자 초 및 한승부의 호구장을 본다면 사덕을 봉사온의 첩이 낳은 것으로 논개하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모신씨가 안으로 골육이라고 일컫는 것을 허락한 것이 매우 분명하고 봉장과 김승신의 대답한 바도 명백하며 또 사덕이 노자와 간통했기 때문에 그 아비 시온이 한때의 노염으로 자식의 열에 나란히 두지 아니한 것은 더러 있음직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이승원과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계를 보고 건주의 야인이 다시 와서 비순하고 본도를 경유하여 올라와서 쑥배하려는 등의 이유를 모두 다 알았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의 정성을 비록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조 때의 동창과 보화토 등을 접대한 예가 있으니 비록 지성으로 기소한다면 우두머리 3사인에게 본도를 경유하도록 허락하여 접대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다만 본도는 연속하여 흉년을 만났고 또 중국 사신의 내왕 때문에 영로가 조전하고 피폐한데 한번 그 길을 열어놓으면 저들 가운데 올라와 숭배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니 송령하고 대접하는 배단을 어떻게 이루 말하겠느냐. 뒤에 때를 지어 다시 와서 청하거든 마땅히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여러 번 귀순하기를 청하나 모두 건경해서 사냥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성심으로 귀순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와 같이 하겠느냐? 추장 달하니 친히 납관한다면 장차 성의를 조정에 알리겠다고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물건은 저들이 오는 수가 점점 많아지면 한정이 있는 물건으로서 끝이 없는 요구에 응하기는 실로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우두머리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가서 접대하게 하되 요구하는 물건을 헤아려서 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도급하여 보내도록 하되 많이 써서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적게 주어서 원망을 받지도 말게 하라. 다만 황성평은 만포의 고산리와 위연 등지에서 다만 강 하나가 가르노에 있어 환하게 보이고 장애되는 것이 없으며 또 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와서 여러 곳에 나눠 머물면서 여러 날 사냥을 하니 두려워서 끄려하는 것이 없음을 알만하다. 만약 이용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지금 여름철을 당하여 농민들이 들에 깔려 있는데 비록 물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말탄자가 가죽배로 몰래 다니면서 노략질 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말로는 기순한다 하고 번갈아 출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대만해지게 하고 방비도 없게 한 연후에 틈을 타서 가만히 발동할 것을 매우 염려할 만하니 경은 연변의 여러 진의 비밀이 일러주어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 세쇠한 절목은 멀리서 내려주지 못하니 경이 적당하게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납관은 귀순하여 성심껏 섬깁니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9일 병호 5번째 기사. 이 승원에게 하서하기를 돈의 가뭄이 매우 심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원도는 전년에 실롱을 했고 또 이제 또 이와 같으니 백성들이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된 소위가 어찌 그 연유가 없겠는가. 옥송이 지체되어 원망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해서 화합을 상하게 하고 재앙을 부르는데 이런 것인가 하여 염려스럽고 두렵다. 경은 속히 다스려서 원통하고 지체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9일 병호 6번째 기사. 사헌도에 전교하기를 혼인에 있어서 제도에 지나친 것을 금지하는 것이 엄격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유사가 단속을 게으리하고 사대부들이 보통으로 생각하여 중국 물건을 사용함으로 폐단이 적지 아니하니 지금부터는 거듭 밝혀서 엄격하게 금지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문안드렸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영동령 이상을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대비의 병 증세는 의약으로 효력이 없으니 내가 여러 신명에게 두루 빌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정창손 등이 대답하기를 연당합니다 하였다. 즉시 중신을 종묘와 사직과 소격서에 나누어 기도하게 하고 또 중예의 명산 대천 성왕에 나누어 빌게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대비의 병안이 의약으로 효력이 없다. 이제 대마도 주의 특송에게 돈의 양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할 일을 묻고자 하는데 잘 모르는 약을 경솔하게 시험할 수 없다. 그러나 향약도 들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도승지 노공필 등이 대답하기를 연당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예조에서 담하는 사이에 누구의 병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의원의 유무만을 묻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예조에서 특송에게 물어서 대답하기를 도내의 사가에 사는 중 10서기의 술이 정통하니 나이가 이제 60이어서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시봉승 엄장사가 진맥과 침구에 능하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창성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병증을 묻는 것이 윤당합니다. 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서계로 초하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예조참이 모는 대마도 태수에게 글을 보냅니다. 모가 이제 귀도 양이가 사람의 병을 잘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부인이 일찍이 숙지를 알아 의원을 맞이하여 치료했으나 조금도 효력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별폭의 증후를 적어 보내니 엎드려 바라건대 그 약 쓰는 방법을 의원에게 물어서 다행히 오는 사신편에 상세한 것을 갖추어 알려주시고 만일 적당한 약이 있으면 아울러 모름지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0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대내에서 나온 언문 서간을 환관 안중경과 형방승지 강자평에게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 번역하게 하였는데 일이 비밀이었으므로 아는 자가 없게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형방승지 강자평이 임금의 명을 받고 제한대군 이현의 아내 박씨의 시비 및 유모 등을 남쪽 빈청에서 구문하였는데 곧 박씨와 비자가 동침한 일이었다. 함께 동침한 자를 물으니 이르기를 내 은금 금 은덕 둔 감이 등입니다. 하였다. 내 은금이 말하기를 부인과 5일부터 동침했으며 하루는 부인이 내 은금을 위하여 곡을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뜻이 내 은금이 없으며 그리운 생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금음등이 말하기를 부인이 밤에 잠자는데 오기에 내가 더럽다는 것으로 사양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너 사내의 흔적이 너의 몸에 붙어 있느냐 하며 다음날 아침에 언문을 써서 주면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몇 번이나 나를 사랑했느냐 내가 남자의 형세가 있었다면 반드시 너의 사내가 하는 일을 행했을 것인데 너는 마음으로 나를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다 하였으며 이달 초 6일에는 내 은금과 함께 자는 것을 유모 금 물의 부인의 집 종 녹덕을 데리고 등불을 밝히고 들어와서 이불을 걷고 함께 보았습니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언문으로 왕 대비전에 알렸는데 다음날 대비전에서 사람을 보내어 다시 국문하여 드리게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행지 중추부사 양성지의 졸기 철저하고 조제와 예장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양성지의 자는 선부이고 나무원인이며 즉 의정부 우찬성 양고주의 아들이다. 정통 신유년 진사 생원 시험에 합격하고 또 문과에 제2인으로 합격하여 처음에 경창부 승에 제수되었다가 성균 주부에 옮겼다. 임술련의 집현전 부수천에 임명되었다가 여러 번 승진되어 직제하게 이르렀다. 어느 날 세조가 상참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양승지가 아뢰기를 상태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장근대 모름지기 절주하도록 하소서니 세조가 이르기를 오직 그대가 나를 아낀다 하고 통정대부를 가하도록 명하였다. 이 해의 집현전이 파해지자 임금이 세자 좌보독으로 옮기게 하였다. 박팽령 등이 주살되자 사람들이 양승지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공무했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이때를 당하여 사람으로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양승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을 보증한다 하였다. 경진년에 가선 대부 동지 중추 원사이에 승진되었다가 신사년 가정 대부 동지 중추 부사에 올라다. 계미년에 양승지가 홍문관을 설치하여 서적을 간직할 것을 청하고 임금이 그대로 따랐고 양승지를 제학으로 삼고 자헌대부를 가하였다. 갑신년에 구현시에 합격하니 세조가 일러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경을 오활하다고 하나 나는 경과 서로 아낀다 하고 이조 판서를 제수했다가 얼마 후에 사헌부 대사원에 임명하였다. 병술년에 발령시에 합격하고 무자년에 세조실록 찬수에 참여했다. 성화기축년에 공조판서에 전임되고 신묘년에 순성 명랑 조아리 공신의 호우를 하사받고 남원군으로 봉해졌다. 정유년에 다시 대사원에 제수되었다가 대관의 논박을 바꿔서 공조판서로 바뀌었고 신축년에 지중추 부사에 임명되었다. 임금이 이품야의 당상 문신을 전정에 모아 시와 논, 각 한 편씩을 시험하였는데 양승지가 장원을 차지하였으므로 승중대부로
초배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 68세였다. 시호를 문양이라고 하였는데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이라 하고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한다. 양성질은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방람강기하고 총문을 잘하였으나 혈로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겁나하여 절조가 없었다. 일찍이 집현전에 있을 때 동료들이 그를 더럽게 여겨 배척하여 함께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랫동안 춘추관에 있었는데 무릇 부탁이 있으면 요하로 하여금 간략하게 글로 적게 하였다. 뒤에 대사원으로서 정교수의 제조가 되었는데 대중에서 말할 일이 있어도 그 대신 정교수에 앉아서 교환양하지 아니하였다. 세조가 혹 자기 뜻을 거역한다 하여 대관을 국문할 때 반드시 이르기를 내가 양승진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줄로 안다 하여 특별히 국문을 면하게 하였다. 그가 이조 공조의 판사로 있을 때에 동취라는 말이 바다하였으며 말을 내물어 주는 자는 말편자를 박아준다고 칭탁하고서 바치고 재단을 내물어 바치는 자는 돗자리로 쌌어 주므로 그때 사람들이 이를 기롱하여 말하기를 말발굽에 돈이 들어있고 돗자리 속에 비단이 들어있다 하고 또 오마의 조롱도 있었다. 혹자는 말발굽에 돈이 들었고 돗자리에 채단이 들었다는 말은 곧 다른 재상을 가리킨 것이고 양승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미워하여 하류에 둔 것은 이러한 것 때문이었다. 금상이 즉위하자 양승지는 김수원 500창과 상수하여 농공행봉을 청하여 드디어 좌리 공신에 참여하였다. 일찍이 당나라 송나라의 율시 수십 수를 초하여 정명시선이라 이름을 붙여서 올리고 후원상을 받았다. 그리고 상사여 건론하기를 좋아했으나 모두 오할하여 쓸만한 것이 못되었다. 어느 날 봉장 10여 총을 가지고 춘추관의 요속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아랜 것인데 사기와 아울러 기록할 만하다 하였으나 여러 요속들이 증빙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 비난하자 양승지가 오히려 비밀이 청탁하였는데 마침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크게 화를 내면서 자책하여 이르기를 노부는 쓸모가 없도다 하고 뒤에 또 전후 소장을 모두 집에서 간행하고 이름을 남원군주의라 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세조께서 나를 왕좌지제가 될 만하고 제갈량과 견주기까지 하였다고 하니 듣는 자들이 광릉의 하교가 농담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5할은 사정에 어둡고 실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방남 강기는 동서 고금의 책을 두루 읽고 잘 기억합니다. 총무는 문장을 읽어서 지읍니다. 혈호는 식견이 없습니다. 검나는 겁이 많고 나약합니다. 겁나. 동취는 돈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라는 뜻으로 돈으로 벼슬을 산 사람을 조사하는 말로서 쓰이고 돈을 욕심내어 꼭꼭 모아두는 사람을 기록하는 말로도 쓰인다. 동취라. 오마는 한나라 때 태수의 수련한 다스필의 말이 이끌었으므로 오마라고 부르게 된 고사이다. 근로는 의논의 세움이다. 왕좌 지제나고 제왕을 돌 만한 제주 즉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이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우부승지 강자평이 이현의 비자들 및 유모의 남편 중운 등을 빈청해서 공문하였는데 그 말이 처음과 같았다. 전교하기를 이 일은 대비의 하교를 받은 것인데 처음에는 비밀하여 외관에서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로 비자와 주인이 동침했다는 것은 이리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명일 정원에서 함께 주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2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하기를 군자감의 미멸은 온전히 군수에 맡겨진 것으로 관계됨이 지극히 중요한데 이제 고황으로 인하여 황해도에 6만석을 이전하고 경성 경기에 환상과 겹시로 받고 나누어 줄 것도 15만 년석보다 적지 아니합니다. 만일 불의 수요에 있게 되면 나라에 저장한 것이 없어 진실로 염려됩니다. 그 수납에 있어 만일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면 무식한 백성들이 시위를 지연시켜 명령까지 그대로
걸어가서 굴곡이 이미 다 없어지게 되어 꼭 때를 맞춰 모두 보상하지 못할 것이니 경성은 금년 12월로 한정하고 경기는 명년 정월로 한정하여 한승부의 난관과 오부 관리 및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동납하게 하며 다만 중요의 백성이 일시에 한꺼번에 도착하면 같은 날에 함께 수납하기 어려울 것인데 쓸데없이 날짜만 보내면서 머물게 하는 것도 또한 염려스러우니 일차를 나누어줘 통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동년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장선이 의논하기를 환상을 많이 받을 자는 모두 외방의 가난한 백성이니 비록 관리를 승론한다고 하더라도 징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한 명의 심해 윤산, 윤필상, 홍응, 윤호는 의논하기를 호조의 사례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가을의 풍흉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경성의 경창뿐만 아니라 경기의 군자를 황해도에 지급하는 것도 또한 많으니 경중에는 한승부 각부의 관리가 외방에는 각각 그 수령들이 제축하여 실어 드리도록 하되 만일 규철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하게 논지한다면 그 중에는 자연 10분을 다 납부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9분이나 8분을 납부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완전히 미납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리가 때에 따라 참작을 해서 지나치게 독촉도 말고 지나치게 오래 두지도 않게 하여 관민이 서로 편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어찌 미리 기한을 정하겠습니까? 더구나 금년 농사를 미리 알 수가 없으니 연사의 풍흉을 보아서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추수가 끝난 뒤에 다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이현의 비자 등을 함께 주문하는데 내관 안준경에게 명하여 같이 듣게 하였다. 내 은금은 공초에 이르기를 어느 날 밤에 부인이 평상에 누워서 나를 불러 같이 자자고 했는데 비주의 사이이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으며 하룻밤 동숙을 한 뒤로는 항상 함께 잤습니다. 하고 둔감이는 공초에 이르기를 금년 5월 날짜는 기억 못하겠으나 내가 계질동과 동치마인데 그때 계질동이 내 피부를 찌르자 부인이 듣게 되어 계질동을 불러 이르기를 곧 둔감이를 보내라 함께 자려고 한다고 하기에 나는 손복될까 두려워서 나아가 자기에 난처했지만 부인이 제사 먹지로 부르기 때문에 부득이 가서 함께 잤습니다. 하고 유모 금 음을 물은 공초에 이르기를 부인이 계집종 내 은건과 함께 자는 것을 어느 날 밤에 가 보았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성종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 개손을 자헌대부 병조 판서로 김작을 가선대부 예조 참판으로 권근을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 승지로 권정을 통정대부 예조 참의로 이칙을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이의형을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김자정을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거승지 강자평이 형조의 계번을 가지고 아뢰기를 진위의 죄수 안성사람 안일은 비록 그 선조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 어미에게 효도하지 아니했다고 하나 사당이 불탄 뒤에 지전을 써서 제사 지내고 또 어미 집에 왕래하였으면 불효한 정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갓 원망하는 집안의 소송만 가지고 불효로서 논하의 극형으로 처치하기는 정실이 애매합니다.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외의 혹은 조전, 언팔 등 두 사람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4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이현의 비자 및 유모, 금, 물 등 각 사람을 추국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만약 실제로 동침을 했다고 한다면 종과 주인이 통관함과 다름이 없으니 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로써 문출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명을 받고 반복하여 추궁하고 일문하자 둔감이가 말하기를
금은문과 내 은금의 꾀임으로 동침했습니다 하고 금은물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위배되는 사실을 초사해 아뢰니 내관 안준경에게 명하여 경복궁에 나아가 삼전에 아뢰게 하였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42권 성종 13년 6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채수가 아뢰기를 이 흠석이 범한 일은 지극히 간사한데 이제 경련이 되지 않아 복직시키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하관을 경련으로 소용하는 것은 예의이지만은 당상관도 또한 경련의 법이 있느냐? 이 흠석은 무죄가 훌륭하기 때문에 특별히 쓴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한 명에 동지사 2파가 대답하기를 경련의 법은 당하관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또 이는 특지인데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채수가 또 아뢰기를 수군은 방어에 가장 기묘하니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수군이 입법하는 것을 괴로워하여 한 달의 여가를 만호에게 뇌물로 바치며 만호 또한 재물을 취하여 이익이 되므로 성분은 많이 놓아주게 되는데 양쪽의 뜻이 서로 기뻐하고 고소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불후의 걱정이 규되면 어떻게 이를 막겠습니까? 특별히 조간에게 명하여 만호 0에 나누어 보내어 그 가진 것을 수색해서 만약 화재를 많이 감추어 둔 자가 있으면 통렬히 징계함으로써 그 나머지를 경계하소서. 그러면 그의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방자한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채수가 또 아뢰기를 상부에서 조참이나 조하를 하는 날에는 실리에 규찰해야 합니다. 요즘에 조관이 입는 조복이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옛말에 이 조관으로 도탄에 앉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관찰한다면 조복은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하며 상복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새 조복은 도리어 상복만 못하여 너무나 조정의 광채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럽거나 찢어진 옷을 입은 자는 교찰하여 과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헌부에서 그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